네. 자,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2교 시작할 텐데요. 아까 서두에 제가 과제 얘기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제가 지금 기말 과제가 이 클래스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기말 과제 확인하시고, 하나하나 리포트 쓰셔가지고, 며칠까지, 6월 중순까지, 그 나와 있는 날짜까지, 이 클래스에 작성한 리포트를 2페이지 많다 그래서 1페이지 반으로 줄였습니다. 대신에 작성하실 때 그 소주제들이 있으니까 그 소주제들을 먼저 쓰고 그리고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주제들이 꼭 들어가고 적어야지만 점수 반영하기가 편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단락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소주제로. 그 소주제별로 작성을 해주시고 중간고사를 자이든 타이든 못 보신 분들은 구제를 해드리기 위해서 기말고사가 제가 선택 1이 있고 선택 2가 있는데 중간고사를 보신 분들은 하나만 하시면 돼요. 어떤 거든. 근데 중간고사를 안 보신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개를 다 제출해 주시면 하나는 중간고사 채점으로 해드릴 거고요. 그렇지만 중간고사 실질적으로 보신 분들하고는 똑같이 점수가 나가진 않아요. 약간 그렇다고 팍 떨어지진 또 않고요. 하여튼 너무 이 성인학 숫자분들 점수의 구애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작성을 두 개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고사 안 보신 분들은 작성 두 개 다 해주시고 온라인 이 클래스에 그 작성한 리포트를 제출하시면 첨부하시면 기말고사는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100% 온라인 과정이기 때문에 기말고사도 온라인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주로 언제 정도 될 거냐면 6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요거는 그 연차별로 제가 그 이 클래스에 언제 시험을 보겠다라고 올려드리면 똑같습니다. 중간고사랑 똑같이 그 기말고사 1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무 때나 그 기말고사 1 하루 종일 아무 때나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셔서 이 클래스에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2시간 동안에 시험을 보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기말고사도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월 한 둘째 주 정도, 셋째 주 정도, 아마 셋째 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정확하게 시험 날짜를 이 클래스에 공지를 할 테니까요. 공지사항에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 시험을 들어와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여기 보면 시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시험 문제를 내서 올릴 거고요. 지금은 아마 중간고사만 올라와 있는데 이제 기말고사를 여기다 올릴 거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에 기말고사 공지됐습니다 하고 여기다 올릴 테니까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시험 일자가 언젠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2교시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원 모집까지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매뉴얼 교육. 그러니까 사람을 뽑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매뉴얼 교육인데요.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또 뭐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기존 업체에서, 기존 기업에서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전 이게 경력이라고 봐요.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저도 사회생활, 일생을 거쳐서 딱 한 4년인가 5년 해봤는데, 남의 밑에서 일해본 건, 여튼, 저가 지금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여튼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는, 쓰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요. 쓰는 입장에서 보니까,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엔 잘 맞는 분들이에요. 직장에 오래 못 버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놀기 좋아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창업에 어떻게 보면 적성이 맞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매뉴얼 교육을 이제 그 다음에 시켜주고요. 그리고 특히 이 매뉴얼 교육은 대표가 직접 받아야 돼요. 종업원을 뽑았으면 종업원만 받으면 돼요. 매뉴얼 교육은 무조건 대표가 다 받아야 돼요. 대표가 모르는데 대표가 모르면서 어떤 지시를 한다?
그걸 누가 따라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대표가 일단 교육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대표가 종업원들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정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매뉴얼 교육만 받아서 끝날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내 가맹점, 인근 가맹점의 점주님을 친구로 사귀세요. 그래서 나중에 체인 본사를 공격할 때도 공격하기가 편해. 공격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프랜차이즈는 체인 본사 말을 안 들어야지 성공해요. 예. 체인 본사는 가맹점주가 체인 본사 없으면 못 살아요 하게 계속 쇠뇌를 시켜야지 되는 거고. 두 개가 조금은 딜레마죠. 예, 딜레마입니다. 한마디로 독립해도 살 수 있을 만큼 프랜차이즈를 독립해도, 그래서 프랜차이즈 간판할 때도 야이씨 필요 없어 그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가맹점주예요. 이런 분들은 뭘 한다? 끊임없이 제품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외부 환경의 변화를 추구해요. 그게 맞는 거거든. 그래서 여하튼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종업원들 뽑고 교육까지 시켰다? 이제 그 다음 오픈 준비해야죠. 그쵸? 그래서 오픈 준비할 때는 인허가 사항이 다 됐는지, 그리고 홍보 전략은 세워놨는지, 그리고 제일 잘 까먹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카드 체크기예요. 오픈을 딱 했는데 보니까 카드가 아직 안 돼.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현금을 받아 그럼 처음부터 인식 나빠지게 이 카드 체크기가 보통 신청하면은 길게는 일주일씩 걸려요. 특히 이제 카드사별로 긁을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정해지고 나오는데 뭐 BC 카드 같은 경우에 꼭 오래 걸릴 때도 많아요. 여하튼 그래서 카드 체크 카드든 뭐 카드든 이 카드 단말기가 작동하는지 꼭 확인하고 그 전에 한참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도 상품들 받고 그리고 나서 잔금을 입금하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리허설 끝나고 잔금 입금하라 그래요. 아시겠죠? 리허설 왜? 한번 돌려봐야지, 손님을 받아봐야지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리허설이 그냥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리허설은.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동선 같은 거, 종업원들의 어떤 움직임, 꼬이진 않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고 개인별로 일들을 어떻게 맡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게 끝나면 뭐가 나와요? 인테리어 하자가 나오고 기물들의 하자가 나오고 그리고 뭐의 하자? 예, 업무들의 꼬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대안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라든가 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본사에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잔금을 치르면 어떻게 돼? 안 나타나는 이 나쁜 프랜차이즈들도 있어요. 바쁘단 핑계로.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여하튼 요즘엔 거의 뭐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래도 옛날에 제가 충추 전국시대에 프랜차이즈를 했기 때문에 나쁜 것만 보이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혼자서 기우처럼 걱정을 하는 거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 꼭 확인을 해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오픈팀과의 인간적인 관계 유지예요. 오픈팀. 그러니까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오픈을 할 때 오프팀을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종업원들도 처음엔 일이 서툴리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슈퍼바이저들, 그러니까 오픈팀이 있으면 그 오픈팀이 뭐예요? 교육을 시켜주면서 계속 어떻게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한 2,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하다가 빠져요. 그럴 때 이렇게 와서 오픈을 해줬던 팀들은 보통은 슈퍼바이저가 돼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게 프랜차이즈,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면 그렇게 방문을 해서 사후 관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바이저들을 잘 친해놓으면 가끔 그냥 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조교님이잖아, 조교님. 그죠? 이 조교들한테 잘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당연히 본사에서 주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도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자주 와서 예, 이 고객 점검 상태라든가 종업원이 새로 왔다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인간관계 라포를 유지해 놓는 거 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다 끝난 내용들인데,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관련해서는 분쟁들도 아주 많아요. 분쟁들도. 자, 그럼 분쟁이 만약 발생을 했다. 프랜차이즈 분쟁이 발생했다. 얘네들 사기쳤어요. 아니면 얘네들 계약이 진짜 개판 5분 전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소비자보호원. 이 중에서 어디가 더 세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요, 저도 참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속된 말로 잡혀간 적도 있어요. 예. 갔더니 이건 경찰들이 보니까 와 무슨 뭐 죄인 다루듯이 하는데 야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수사권이 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래서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만약에 어떤 민원을 넣거나 탄원서를 넣으면 예, 한마디로 그 상대방은 불려갑니다. 아시겠죠? 불려가서 예, 혼이 납니다. 소비자보호는 안 그래. 소비자보호는 결국은 이 쌍방 간의 타협을 보게 만드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너 뭘 잘못했어 하고 너 일로 와봐. 그래 놓고 쉽게 얘기하면 경찰처럼 조사를 해요. 그 조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예, 신고 아닌 신고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떤 분쟁들이 제일 많은지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수익금 조조예요. 아니 본사는 분명히 남는다 그랬는데 해보니까 안 남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그쵸? 이건 누구 잘못이야? 이거는 빼박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뭐예요? 체인 본사가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익 분석을 본사가 터무니없이 높게 해서 적게 나왔다? 그 누가 파악해야 돼? 체인 본사는 누가 이제 그런 수익은 누가 파악해야 돼? 그렇습니다. 가맹점주가 파악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사전 자료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공부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회전율을 3회전으로 봤어. 근데 내 옆에 가게들 아무리 봐도 3회전이 안 돼. 그럼 내 것도 안 되는 거야. 응? 근데 왜 내 것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전 자료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가가 많이 나온다.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사전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그냥 가맹 그 본사에 그 가이드에 나와 있는 뭐 평당 130, 140 이것만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 되니까 내가 몸만 들어가게 될 경우에 얼마가 필요하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요구를 여기까지만 한다면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추가까지 달려줘라. 그리고 거기다 표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다 표현해야 돼. 이거. 전기, 수도, 간판, 냉난방의 추가 요금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딱 표현해 주는 게 좋아. 이 네 가지가 가장 추가 요금이 많이 나는 것이거든요. 이 네 가지. 여기에 하나 더 집어넣는다 그러면 전기, 수도, 간판, 냉난방, 그 다음에 뭐예요? 인테리어, 마감재 등. 그래서 마감재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꾸면 또 돈 달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도 추가 내역까지 계약 전에 확실하게 도장 찍기 전에 준비를 해놔라. 아시겠죠? 그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가맹비. 이건 뭐냐면 아니 내가 그 계약을 맺고 나서 인테리어를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보니까 뭐야? 문제가 생겼어. 내가 보니까 체인 본사도 진짜 우리 강계석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여직원 하나 달랑 있고 사무실 하나 있는 체인 본사였어. 가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나 계약 파기할래요. 안 할래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계약을 했더라도 뭐가 들어가기 전에 예, 인테리어가 들어가기 전에 반환해달라 그러면 반환해줘야 돼요. 그게 가입비 반환 규정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네. 이것도 또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 이제 바뀌었네. 2002년부터 바뀌었는데요. 맞아, 기간이 나와 있다 그랬어. 이게 며칠이냐? 가맹계약하고 14일 이내 계약 파기라면 가맹비 반납해야 됩니다. 반환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14일 이내입니다. 가입비 반환은, 가맹비는 뭐예요? 그 로열티를 사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 사는 거예요. 그 브랜드의 가치, 그리고 그 노하우를 사는 거기 때문에 가맹계약을 하고 만약에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는 원래 반환이 안 돼요. 아시겠죠? 가맹비는. 그래서 14일까지의 숙고기간을 두고 이 14일 대신에 이때 뭐예요? 계약하고 나서 뭘? 계약을 하면 정보공시를 내줍니다. 한마디로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이라든가 또는 특정 가맹점의 매출 이런 걸 다 오픈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나 잘못 생각했는데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가입비를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하자 할 수 있다고. 언제까지? 14일 이내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문제가 어디서 발생해? 이제 인테리어 다 하고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보니까 닭을 체인 본사가 사가네. 원래 체인 본사 제품을 사가는 게 맞죠? 그래야지 똑같은 품질이 유지가 되는데, 근데 이 닭을 보니까 뭐 10호 닭인데 이거 저 재래시장 가면은 뭐 5,000원에 살 수 있는 걸 무조건 7,000원에 받으라는 거야. 계속.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수 상품 리스트, 그러니까 꼭 받아야 되는 게 뭔지를 확인해보고 그 받아야 되는 것이 시중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거고 가격이 적절치 않다, 따질 수 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 부분이에요. 따질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이 프랜차이즈 하면서 가장 서운하고 그리고 가장 마음에 짐이 됐던 게 뭐냐면 상권보호예요. 상권보호. 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은 안 지켜줘야지만 지속 경영이 가능한 게 바로 뭐예요? 프랜차이즈 본사예요. 그렇죠. 그래야 가맹점이 계속 확산이 되죠. 아니면 기존 프랜차이즈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치기 시작해야지만 가맹 본사는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쵸? 그쵸? 이게 딜레마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럴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맹점주 입장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상권 보호를 정확하게 규정해 놔야 돼. 아시겠죠? 그냥 계약상의 말이라든가 글로 쓸 게 아니라 지도를 딱 첨부해 주시라고. 하나 갖다가 내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지도에다 표시를 딱 해주라고. 이 내에는 이제 가맹점 못 들어와. 몇 월 며칠 땅땅 이렇게 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가맹점은 어차피 상권의 독점권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야. 예. 요즘 차들이 있으니까 뭐 아무리 넓어도 상관이 없고 주차장만 있으면 상권은 또 무궁무진하게 넓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상권 보호를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상권 보호를 받는 거는. 자,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보증금은 뭐예요? 원래 맡겨놓고 폐업을 하거나 그럴 때 반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반환을 하는 건 맞는데 계약 파기를 했는데도 반환을 안 해주고 버티는 본사도 있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파기가 되면 몇 월 며칠까지 보증금은 반환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은 반환 규정이라든가 언제까지 반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떨 때 반환을 해야 되는지 그 시기와 그리고 방법을 꼭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추가로 특약을 넣어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가맹계약 때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있죠. 뭐예요?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청구한다. 뭐 이런 내용. 이게 갑이 본사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써놔요. 자, 이럴 때
진짜 손해배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을은 어떤 경우에 꼭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지. 피해를 내가 고의적으로 주는 것 외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안 돼요. 그렇죠? 괜히 이런 것 때문에 계약 파기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맹점주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착해,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계약을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논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냐면 유리하게 잘못하게 하면은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도. 그러니까 뭐야? 내가 다 가져오겠다고 계약을 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대부분의 업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최초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다 타짜야. 그렇기 때문에 타짜들은 기존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롭도록 뭐를 해놔요? 계약을 고쳐놓습니다. 근데 초보들은 뭐만 보냐? 그렇습니다. 거꾸로 이익이 얼마나 내가 더 가져오고 몇 분의 몇을 더 가져오고 내가 비용을 얼마나 덜 지불할지 이런 내용에만 들어가 있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은 뭘 가져가고 나는 뭘 가져가는가 그리고 내가 받는 것이 진짜 정당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런 것들을 더 따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게 따지기 쉽지가 않다고요? 그건 맞는 얘기지 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있으면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전문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소상공인이 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데가 알아야 되는 데가 여기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뭐예요? 역량 광학 컨설팅.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이에요.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 자,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소상공인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디 갔어? 예, 로그인을 하고 네, 이렇게 로그인하고 사업 소개, 뭐 영양 강화 사업 이런 게 있죠. 여기에 보시면 사업 공고. 세 개밖에 없네. 네, 여기 들어가는 게 낫겠다. 자, 찾기가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들을 왜 이렇게 찾기 어렵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셔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이런 어떤 그 도움을 좀 받고자 한다면 지역에 여기 보면 조직 및 직원 안내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본인이 가까운 지원센터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검색하면 다 있어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중부, 뭐 동부, 각 지역별로 경기도, 부산 이렇게 쭉 있으니까 여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를 해요? 예, 컨설팅을 좀 받겠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세요. 창업 컨설팅.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좀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엔 요즘엔 맞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 얘기가 나와서 여기 들어와 봐서 이제 얘기 드리는데 예비 창업자라면 무조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한 번씩 제안을 해 보십시오. 예. 저도 이번에 제 아들이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예,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예, 신청해 가지고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자기가
사업함에 있어서 정부 자금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을 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 창업 지원 사업들을 만약에 창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런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궁무진해요. 우리나라 정부 지원 사업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창업은 내 돈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 내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 바보다. 그렇게 전 진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정부 자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내 사업 모델을 누가 전문가들이 한번 보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내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보고 내가 제대로 가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창업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에 꼭 응시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프랜차이즈를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쭉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에 제가 뭐 그 선택 2로 과제로도 이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 한번 생각해 보라고 리포트 과제를 내드렸는데요. 뭐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프랜차이즈를 직접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아주 젊었을 때 본사를 운영도 해봤고, 또 나름대로 그 본사의 직영점을 또 직접 운영하면서 필드에서 소상공인으로 활동도 해봤고, 두 가지 양면의 그 롤들을 다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계륵 같은 존재가 프랜차이즈 창업계에서 계륵 뭐야 남주자니 아깝고 내가 먹자니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 그런 쪽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창업 생태계의 한 분야가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란 게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장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을 망가뜨리는 단점도 있어요. 그쵸? 한마디로 다 똑같이 해. 그리고 따라해. 너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이게 프랜차이즈예요. 우리나라는. 해외는 안 그렇잖아요. 해외는 프랜차이즈라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지고 싹 다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투자를 받지 거꾸로 가맹점주한테 야, 너 돈 가져왔으니까 너는 전문가야 하고 하나씩 내줘요.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이 프랜차이즈가 조금은 원래 프랜차이즈의 취지와는 좀 안 맞게 런칭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자리매김을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창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만약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러면 창업을 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장점과 그리고 단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영업에서 성공 요인은 뭘 한다? 창업가들은 뭘 해야 된다? 잘 될 때 누구한테? 경영자들한테 내 지분을 받고 넘기는 게 창업가예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도 자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뭐죠?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랜차이즈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지금까지 쭉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챕터, 다음 챕터는 1인 창조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무자본, 그리고 무점포, 그리고 무노동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실패해도 손해보지 않는 창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